우선 오늘 준비한 건 2024년 MLB 프리뷰 아메리칸 리그고요. 사전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스넬하고 몬고메리 두 명에 대한 발표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큽니다. 사실 로테이션, 선발 순서, 선발 강도 이 선수들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팀의 클래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순위의 격차 또는 그런 팀 전력의 격차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제외하고 없다라는 가정하에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메리칸 리그는 총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부, 중부, 서부. 이거는 내셔널 리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동부는 5팀 중에 토론토, 오리올스, 레이스, 보스턴 레드삭스, 뉴욕 양키스, 그리고 중부는 가디언스, 로얄스, 타이거스, 화이트삭스, 트윈스, 서부는 엔젤스, 에스트로스, 애슬레틱스, 메리너스, 그다음에 레인저스 이렇게 있습니다. 15팀을 다 준비하진 못했고요. 오늘 준비한 팀들은 서부팀입니다. 플러스 트윈스까지 준비를 했고요. 왜 트윈스까지만 준비를 했냐면 중부 리그는 사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다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이 시간상 개막 전까지 진행을 해야 돼서 오늘은 서부에서 이렇게 이것도 제끼고 아메리칸 리그에서 주요 메이저 팀들하고 그 다음에 내셔널 리그 주요 팀들을 다룰 예정인데 1, 2부로 나눠서 아메리칸 1, 2부 그 다음에 내셔널 리그 1, 2부로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우승권하고 좀 멀어져 있는 팀들은 안 다뤄볼 생각이에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 엔젤스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승권 팀이 아닌 팀들은 제외할 건데 이 팀은 왜 넣냐? 그냥 넣습니다. 작년 성적은 73승 89패 4위였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나갔죠. 그 다음에 인은 없습니다. 인이 없어요. 핵심 포인트 오타니가 나갔습니다. 없습니다. 트라웃의 전성기 이대로 끝나나? 트라웃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불안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자기랑 짝꿍을 이어줄 오타니 선수 나갔기 때문에 근데 진짜 좀 답답합니다. 앤서니 랜돈이겠죠?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페어 올해도 계속되나? 좀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요. 기대 성적을 63승 99패로 뺐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오타니가 없기 때문에 10승을 뺐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트라웃이 전성기의 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승을 더 뺐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에인저스는 바로 그냥 패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성적은 90승 72패로 2위였는데 이게 1위 팀 텍사스 레인저스도 똑같은 승수였어요. 그러니까 승자패로 나눠진 2위였는데 그만큼 좋은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이적 시장에서 아웃이 없었습니다. 잘 내실을 다졌죠. 근데 들어온 사람은 조시 헤이더가 들어왔습니다. 최고의 불펜, 최고의 클로저라는 조시 헤이더가 들어왔기 때문에 팀 전력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웃이 없기 때문이죠.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 보상 복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 가능성을 보여준 JP 프랑스와 볼랜드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파괴력이 있는데 볼랜더가 어깨 부상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이게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갈수록 얇아지는 뎁스라고 적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창 우승을 많이 하고 준우승을 많이 했을 때 당시에 휴스턴하고 지금의 휴스턴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벤치 다 두터웠거든요. 지금은 딱 그 라인업만 두터운 느낌만 있습니다. 에어 조던, 에어 요르단이라고 하죠. MVP 조던을 가능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하기 앞서 90승 72패에서 88승 74패로 조금은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는 그런 예상은 하긴 합니다. 오늘 가져오는 자료들은 다 대부분 제가 생각한 라인업은 아니고요. 팬그래프에서 만들어놓은 예상 라인업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라인업이 아닐 수도 있고 조금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발 라인업이 좀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프란보 발데스는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잘할 겁니다. 자비어도 잘할 거예요. 이 말고는 없어요. 사실 브라운, 떠있는 호세, 브랑코 너무 불안불안합니다. 1, 2핏은 좋은데 3, 4, 5핏이 우승권 도정할 수 있는 핏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JP 프랑스랑 저스틴 볼랜더의 복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이 정확히 복귀하지 못한다면은 선발진에서 힘들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2패를 더 예상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한 번 더 넘어가서 선발진은 아쉬운 불구하고 선발 라인업은 좀 좋은 편이에요. 휴스턴은 잘 싸워왔잖아요. 그 싸워온 게 아직도 힘은 있습니다. 휴스턴의 라인업은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호세 알투베, 알바레즈, 브래그맨, 커터, 아브레유, 야니어 디아즈, 페냐 다 좋은 타자들이죠. 좀 기대해볼 만한 애는 초신성 야니어 디아즈입니다. 이 포수거든요.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2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레미 페냐인데 제레미 페냐도 좋은 선수예요. 야니어 디아즈만큼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키포인트는 브래그맨인데요. 아시다시피 브래그맨은 좋은 선수죠.
휴스턴의 대들보 아니면 중심 타선 알바레즈가 오기 전에는 브래그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브래그맨이 그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때의 모습을 돌아온다면 돌아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역시 제일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르단 알바레즈일 겁니다. 현재 핵심이자 핵심이죠. 해달라면 해주는 진짜 해주는 선수인데 올해도 역시 MVP 도전을 할 겁니다. 근데 항상 아쉬운 건 이게 부상이 너무 많아요. 아프지 말고 한 시즌을 다 치러보는 걸 좀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좀 많이 아프냐면은 경기를 한번 볼게요. 87, 2, 44, 35, 114. 한 번도 레귤러한 시즌을 보낸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 많이 아파요. 150경기 이상을 치르는 걸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150경기를 넘으면은 40홈런도 넘길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타자라서 안 아픈 알바레즈가 한번 보고 싶어요. 사실 올 시즌 핵심은 불펜일 것 같습니다. 타격주, 승리조, 프라이머리 다 라인업이 좋아요. 어떤 선수건 약점이 없는 만큼 다 선수들은 하나하나가 다 좋습니다. 그 중에 특히 프라이머리 라인업이 진짜 좋거든요. 클로저, 조시 헤이더, 프라이머리의 라이언 프레슬리, 브라이언 어브레이유인데 라이언 프레슬리는 조시 헤이더가 오기 전까진 그냥 클로저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브레이유도 다른 팀에 가면은 클로저를 맡을 수 있을 만큼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특히 어브레이유는 진짜 미래라고 점쳐질 만큼 좋은 선수인데 7회, 8회, 9회 좀 숨막힙니다. 이기는 경기가 오면은 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들 만큼 상당히 상대편 타자들의 하여금 빡감을 줄 수 있는 프라이머리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다. 선발진은 다소 약한데 타격은 세거든요. 근데 불펜진은 타격만큼 세다. 그게 올 시즌 가져갈 휴스턴의 진짜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문제는 선발이 버텨주나 안 버텨주나 이걸 것 같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 성적은 88승 74패로 3위였습니다. 조금만 잘했으면 올라갈 수 있었을 정도로 아쉬운 그런 경기들이 마지막에 많았거든요. 주요 이적상에서 지워졌는데 미치 가버랑 조지 플랑코, 그레고리 산토스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레고리 산토스가 정말 좋은 선수인데 핵심 포인트는 전력 강화를 실패했습니다. 타선이 작년에도 아쉬웠던 건 선발 투수의 힘이었는데 올해도 타선 강화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할 생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좋은 투수진, 강력해진 투수진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타격에서는 그나마 로드리게스가 이 팀을 이끌 것 같은데 이 로드리게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성적은 85승 77패로 그 이유는 역시 타선이 너무 좋지 않아서 3패를 깎았어요. 타선이 조금이라도 강화를 됐었어야 되는데 테오스카도 잃어버리고 팀 전략의 강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발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전히 강한 선발진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의심이 여지가 없는 1선발 루이스 카스티오가 적혀 있습니다. 루이스 카스티오 너무나도 강력한 1선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역시 190이닝에 3점대의 방어율을 잡아줄 수 있는 어느 팀에 가도 1선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카스티오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지 커비 직구 정말 좋죠. 조지 커비가 MLB 레귤러급으로 도약할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좋은 2선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라이스 밀러인데요. 정말 좋은 선수예요. 커비만큼 직구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어느 정도 시원시원하면은 그렇죠. 이런 투수가 조지 커비만큼 성적을 보여준다면 거기다가 이 선발 로건 길버트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발진이 아메리칸 리그 최고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브라이언 루라고 해서 또 한 명이 밀어주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도 포텐셜이 상당합니다. 로건 길버트는 18년도 시애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조지 커비는 19년도 1번입니다. 브라이스 밀러 21년 4번입니다. 브라이언 우 역시 21년 6번인데 모두 시애틀의 육성 선수, 투수 육성이 상당히 도움을 알 수 있겠죠. 이 선수들이 모두 터진다면 감당 안 될 정도로 정말로 강한 선수진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말씀을 드릴 거는 그만큼 선발진이 좋은데 타격이 너무 아쉽습니다. 타격에 힘을 더해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번에 영입을 해서 플랑코라든지 미치가버러 선수들을 영입을 했거든요. 이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애틀에는 훌리오 로드리게스 말고는 무서운 선수가 없어요. 한 명도 어떤 그 플러스급의 선수들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어서 플랑코랑 가버가 그나마 힘을 좀 버텨줘야지 그나마 타선에 어떻게 좀 해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역시 돌고 돌아서 제이 로드, 훌리오 로드리게스밖에 없다. 1년차가 146에 WRC 플러스고 2년차가 WRC 플러스 126이었어요. 근데 28홈런, 32홈런 보이시죠? 도루도 늘어났고 다 늘어났죠. 그다음에 OPS는 좀 감소해서 WRC 플러스가 좀 감소한 건데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혼자서 팀 타선을 해결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얘라도 조금의 희망을 보여줘야지 팀 타선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너무 무게가 무거워요.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그레고리 산테스가 들어왔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화이트삭스의 좋은 불펜 투수였는데 이 불펜을 영입함으로써 컨셉을 우린 투수 왕국이다 이런 느낌이었는지 꿈을 한번 페어를 만들어줬습니다. 안드레스 무뇨즈는 알아주는 불펜 투수죠. 이 투수만큼이나 좋은 투수를 주어줬어요. 그레고리 산토스 스타프가 정말 미쳤습니다. 페스트볼 99에서 100마일을 던지는 선수고요. 평균 구속이 98.7마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91에서 93까지 슬라이드를 던지는데 슬라이드 각도가 정말 좋은 투수예요. 8회 9회를 던져준다면 선발진과 이 불펜 투수들이 막아줄 수 있는 점수는 아메리칸 리그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작년 성적 90승 72패로 월드 시리즈 위너였죠. 우승을 했습니다. 아웃은 조던 몽고메리가 아웃이 될 것 같아요. 아직 되지 않았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프먼이 나갔고 미치 가버가 나갔고 윌 스미스가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죠. 그에 비해서 들어온 선수는 데이비 로버트슨, 커비 예이츠, 나이가 많은 평균 연령 36세, 37세에서 조금 이제 한물 간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전력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그롬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승을 했지만 디그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 슈어저도 있습니다. 이 팀은 잠재력이 더 강한 팀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불안한 불펜진, 선의 힘은 여전히 아메리칸 최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애틀이 투수 최강이라면 아메리칸 리그의 타격 최강은 텍사스 레인저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성적을 85승, 5승이나 깎은 이유는 뭐냐면 선발진이 너무 약해졌어요. 몽고메리라든지 슈어저 선수도 없고 체프먼이나 윌 스미스처럼 불펜진에서 한몫해줄 수 있는 WAR 1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하나씩 없다 보니까 조금씩은 뺐습니다. 이 3명을 더하면은 맥시 슈어저까지 더하면은 5승 마이너스는 될 것 같아요. 우선 언제 돌아올까라는 제목을 말했는데 디그롬과 맥시 슈어저입니다. 알려지기로는 디그롬은 시즌 막바지 복귀 예상이라고 합니다. 프로에 진출하거나 월시 가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규 시즌에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맥시 슈어저는 허리 수술로 이제 정말 힘들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괴물 같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서 7월 복귀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빨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빠르면 6월, 느리면 8월 정도에는 복귀를 할 것 같아요. 제가 현역 투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투수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 맥시 슈어저라고 말할 건데 그만큼 좋아하는 투수가 이렇게 마지막에 많이 아프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이 던졌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젠 좀 놓아줘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맥시 슈어저 후보폼 특징상 허리가 아프면 구속을 이젠 정말 내기가 힘들 거예요. 옛날처럼 강인한 그 빡 찌르는 한가운데 찔러 넣고 네가 한번 철처럼 쳐봐라 약간 이런 정도의 투볼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좀 능그릉이처럼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마지막을 쓸쓸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멋있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발진의 제목은 정말로 복불복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복불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1선발이 네이선 이볼디이기 때문입니다. 이볼디 좋은 선수죠. 근데 불복이 있는 선수예요. 이닝도 그렇고 이게 21년도부터거든요. 21 82이닝, 22, 109이닝, 23, 144이닝. 제가 이볼디를 S급 또는 A급으로 두지 않는 이유는 이닝 소화 능력 때문입니다. 이닝 소화가 너무 낮아요. 보스턴 우승할 당시에 좋은 모습을 보인 것도 맞죠. 하지만 아쉽습니다. 주사위를 너무 던지는 것 같아요. 1선발로는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디고름하고 몽고메리도 없고 맥스 슈어저도 없기 때문에 다음을 받쳐줄 선수들도 약해요. 존 그레이드 선수, 헨리 선수 모두 좋은 선수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사실 좀 아쉽습니다. 뽑힌 정도는 엄청 빠르죠. 2013년에는 1픽, 2012년에 1픽으로 모두 개인 더닝 1픽. 와, 1픽. 가능성으로 봐서는 최고였네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터지지 않았던 거고 1라운드. 근데 존 그레이, 해니, 개인 더닝 잘 해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 더닝의 성장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기대해볼 만한 건 개인 더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수진은 아쉽긴 하지만 타자진은 반대로 최강의 타자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시미언, 코리시거, 가르시아, 이반 커터, 조시영, 로우, 에임, 롱포드, 랭포드, 타바레스 어떤 선수가 나와도 만만하지 않은데? 라고 할 만큼 좋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후반 라인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미언, 시거, 가르시아 든든합니다. 진짜 든든해요. 특히 시거는 특대죠. 너무 든든합니다. 이렇게 시니어들이 잘하고 있는 와중에 오리올스급의 유망주 라인업을 보유할 만큼 타순의 짜임새 플러스 신구 조화가 정말 좋습니다. 이 선수들이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새싹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신구의 조화에 신을 담당하는 인물들이거든요. 이반 카터 좌익스 자리에서 나올 것 같은데 피파 같은 능력치로 본다면 플러스 85급 그만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시영 선수가 작년에 좋은 모습을 3루에서 보여줬죠. 이 한 스텝 더 성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나 이 선수 역시 85급의 약간 엄청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랭포드 저는 상당히 주력으로 보고 있고 미래의 MLB의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좋은 타격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비는 약간 발전의 여지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타격에 대해서는 플러스 90을 줄 만큼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타바레스 좋은 수비, 좋은 발, 좋은 타격 고루고루 타격을 가지고 있는 타바레스는 중견수에서 아주 월등한 활동 반경을 가지고 빠른 발로 팀의 활력수를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신의 조합들이 아주 좋은 타격 밸런스를 지닌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이지만 역시 해줘야 되는 건 우리 코리 시거 선생님이겠습니다. 텍사스의 핵심 오브 핵심입니다. 비중이 유격수 플러스 2번 타자에다가 최강 타자라고 생각한다면 3할이 넘어갈 정도로 최고의 비율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2023년의 시즌에 119경기밖에 못 나온 게 좀 아쉬워요. 33홈런, 3할 2푼 7리의 에버리지를 가지고 있고 WRC 플러스는 169, WAR은 6.1입니다. 이 정도로 기대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유격수라는 포지션,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포지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은 기대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150게임만 나와줄 수 있으면 이 정도 성적이 안 나와도 좋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 선수를 얘기하는데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타율을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타율도 좋아야 합니다. 코리 시거는 출루율이 높았던 타자는 아니에요. 출루율이 장점인 타자는 아닙니다. 타율이 중요한 이유가 타율이 안 되면 출루율이 안 돼요. 그럼 WRC 플러스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타율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배드볼 히터예요. 웬만하면 타격을 가하는 타자이기 때문에 타율이 좋아야 성적이 좋습니다. 항상 코리 시거를 볼 때는 타율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든 킴 포인트라고 적었는데 정말 이 선수가 히든 포인트입니다. 이 선수가 있어야지 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작년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대국 공신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저는 테임즈를 닮은 이 선수 아롤디스 가르시아가 제 히든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얘기한 코리 시거 같은 경우는 타율이 중요한 선수인데 이 선수는 타율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선수의 포인트는 OBP 그러니까 출루율하고 장타율입니다. 이 선수를 보실 땐 이거를 눈여겨보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선수고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선수예요. 또 중요한 건 홈런, 호머가 제일 중요한 선수고요. 호머가 31, 27, 39 결론은 30개는 넘어줘야 되는 선수고요. 출루율이 3할은 넘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장타율이 5할이 넘어가면 좋은 거고요. 오픈 그러니까 0.500이 넘어가주면 좋은 선수고요. 이 선수를 볼 때 컨디션이 좋은가? 타율 보시지 마시고 장타율을 보시고 출루율을 보시면 아, 이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스텝업을 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스텝업을 유지해서 40홈런, 출루율 3할 3푼 그 다음에 장타율 500을 때릴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팀의 중심 4번 타자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작년 성적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떨어져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가르시아가 좀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도 나머지 선수들이 진짜 좋아요. 아따 막 불안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가져갈 게 마지막으로 불펜 라인업이죠.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솔직히 앞에 보신 다른 팀이죠. 그 시애틀이라든지 휴스턴에 비하면 라인업이 정말 불안합니다. 호세 르클럽 불안해요. 이 선수가 마무리하고 있는 거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2024년도에 예상 성적이에요. 얘네가 적은 건데 팬그래프에서 마무리가 4점대면은 진짜 안 됩니다. 너무 불안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마무리가 4점대면은 블론 세이브가 적어도 10개는 된다는 얘기인 건데 이러면은 안 되지 않나? 10개는 아니더라도 8개, 6개? 안 될 것 같아요. 답이 있냐?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FA로 데려온 선수가 로버트슨하고 예이치 선수거든요. 근데 예이치나 로버트슨은 옛날엔 잘했죠. 왕년에는. 근데 이젠 아니지 않나요? 37살입니다. 평균 나이가. 이제 한물 간 선수들이죠. 따렇게 올라올 선수들이 없어요. 더 좋은 선수들이. 말 그대로 미들맨이 부족한 불펜진의 구성이에요. 누군가가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튀어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로버트슨이 아직도 던져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이치도 아직도 던지고 있나요?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둘의 나이가 많아요. 불펜진 좀 불안합니다. 선발진도 불안하고. 그래서 결론은 홈프레식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3점을 내죠. 우린 4점을 딸게. 이런 야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감독의 역량이 중요한데 또 감독은 좀 좋은 감독이니까 어떻게 구상할지 좀 한번 지켜보시죠. 이 서부에서 얘기를 안 한 건 애슬레틱스죠. 애슬레틱스는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잠시 얘기를 했고 중부는 트윈스만 얘기를 할 거예요. 미네소타 트윈스 작년에 중부 리그의 재패자였죠. 적수가 없었습니다. 선발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 선발진에서 소니 그레이 선수하고 마에다 켄타가 나갔습니다. 특히 소니 그레이 선수의 이탈이 너무나도 큰데요. 이거를 메꾸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습니다.
거기다가 타일러 마흘, 조이 갈로, 에밀리오 파간, 딜런 플로로 등 많은 선수들이 나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진 선수가 산타나, 마곡같이 조금 좀 안 좋습니다. 물론 위에 이 두 선수에 비해서 이 나간 선수들의 이 밑에 있는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은 아니긴 한데 이 팀의 핵심 포인트는 전혀 발전하지 못한 라인업입니다. 타격이든 선발이든. 근데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미래에 올빵했나? 라고 드는 만큼 미래지향적입니다. 현재는 바라보지 않고요. 비트코인 약간 1억 간다라는 느낌으로 미래를 보고 성장 투자하는 가치가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펜진이 좀 빵빵한 편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성적이 87승에서 78승까지 감소한 이유는 선발진이 너무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이거를 메꿀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 선발진이 정말 강했습니다. 작년에는 소니 그레이, 마에다 켄타, 이 소니 그레이하고 마에다 켄타 선수가 나간 자리를 채우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선발 라인업은 파블로 로페즈랑 조 라이언은 좋은 선수죠. 근데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 세 명이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채우지 못했던 게 성장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선발부터 4선발까지가 정말 강했어요. 1, 2, 3, 4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이 정말 강했어가지고 87승이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절반이 나가버렸습니다. 소니하고 마에다 켄타가 나가버려서 이제는 2명밖에 없습니다. 파블로 로페즈랑 조 라이언. 로페즈 선수 같은 경우는 32게임 11승 8패 194이닝 234삼진 3.66의 평자치액이 더 낮을 수도 있을 만큼 사실 좋은 투수입니다. 그 다음에 조 라이언 선수는 WBC였나? 거기서 봤던 것 같은데 29승 11승 10패 161.2이닝 197 탈삼진 그 다음에 4.51의 평자치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다 좋은 선수들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선수는 파블로 로페즈 선수입니다. 작년에 소니 그레이에서 묻혀서 잘 모르는데 이 선수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당장 내년에 사이언급에 도전해도 이상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정말 좋은 투수인데 평자치액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 이유는 가운데 몰리는 공이 간혹 있습니다. 미트볼이라고 하죠. 미트볼이 좀 많습니다. XERA, XBA, 익스텐션 그러니까 어떤 지표로 가져와도 다 상위급에 있는 아주 뻘겋뻘겋하죠. 던지는 구종만 봐도 24.9마일에 포심을 34%, 스위퍼를 21%, 84마일로 그 다음에 체인지업을 88마일로 21%, 커브볼을 12%로 82마일로 그 다음에 싱커를 94마일로 로케이션도 다 달라요. 구는 여기, 스위퍼는 여기, 체인지업은 여기, 그 다음에 커브는 이쪽, 싱커를 이쪽 완벽하게 좀 나눠서 던질 수 있는 선수다. 거기다가 또 하나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네소타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좀 가능성을 보이는 팀이거든요. 땅이 좋진 않다라는 느낌은 있긴 합니다. 그 이유는 루이스, 에드워드 줄리앙, 맷 월러, 알렉스 키릴로프, 라이언 제퍼스 모두 어린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어린 선수들이 다 가능성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1라운드예요. 라이스 1라운드, 벅스턴 1라운드, 코리아 1라운드, 월러 1라운드, 버스 2라운드, 힐로프 1라운드. 그만큼 가능성을 복구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이 선수들이 다 미네소타에서 키우는 선수들 대부분이에요. 카를로스 빼고는. 그 다음에 카를로스 콜레아가 이제 돈값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새싹이 정말 좋은데 얼만큼 좋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미네소타에서 밀어주는 선수들이거든요. 이 잠재력이 터진다면 나이가 24살, 30살, 29살, 26살, 26살 나이가 정말 좋죠. 이 어린 선수들이 믿고 능력을 키울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불안한 거는 미네소타라는 팀이 선수 육성이 또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에요. 이게 좀 아쉬워요. 코레아가 이걸 좀 리드해주면서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클템님 아시나요? 그 약간 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망주는 좋은 팀에서 성장을 잘한다. 끌어주는 라인업이 있어야지 선수들이 있어야지 밑에서 그 선수들을 보면서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끌어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이 벅스턴이라든지 코리아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이제 또 한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는 불펜 야구로의 변화, 두터워진 불펜진이라고 했는데 레귤러한 프라이머리 라인업이 두터워진 건 아니에요. 확실한 클로저, 후안 두란이 있고 무기가 있었다면 어떻겠소라고 했는데 잭스 선수가 두 번째 잘 버텨줄 겁니다. 큰 힘이 되어줄 새로운 소화기들이라고 적었는데 이 토파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커트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이 두 선수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두란 선수의 뒤를 받쳐줄 잭스, 토파, 오커트 얘네들이 앞에서 6, 7, 8을 잘 쌓아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9회 호안 두란이 마무리를 하겠죠. 이 라인업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선발진이 2명이 마이너스 된 것에 비해서 불펜진과
타격의 가능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결산을 한번 보면은 서부 에인저스 절망의 끝은 우린 영원히 트라우스의 풀업을 보지 못한다라고 적었는데 못 볼 것 같습니다. 에인저스 제가 살아있는 한 트라우시 선수 생활을 하는 한 풀업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 공방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끝이 보인다는 말이 이 팀의 흥망성쇠 중에서 오르락 내리락이 있잖아요. 이제는 정말 2, 3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2, 3년을 어떻게 지나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에 시애틀은 공격력이 너무 아쉬워요. 한 수만 나올 정도로 아쉬운데 그에 비해서 투수력은 특히 선발진의 구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 팀은 아메리칸 리그 최고의 선발진을 보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는 공격력의 파괴력은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불안한 불펜진과 불안한 선발진이 이 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죠. 시애틀은 수비의 팀, 텍사스는 공격의 팀, 휴스턴은 밸런스의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부는 미네소타 선발 라인업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중부 1위는 할 것 같아요. 안 좋아졌지만 1위는 할 것 같습니다. 현재가 장담이 안 된다고 했는데 선발 투수 라인업이 2명이 없어진 게 좀 불안합니다. 조금 비벼볼 수 있는 팀이 이제 타이거스가 있는데 타이거스가 얼만큼 승진해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로열스도 이번에 돈 좀 썼거든요. 바비라든지 투수 2명 영입도 하고 로열스도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느낌이 있긴 한데 아직은 좀 몸짓을 좀 벌크업을 하는 과정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디언즈는 좀 만만치 않지 않을까? 3위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4위를 예상을 하고요. 화싹은 5위를 보고 있습니다. 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메리칸 리그 1부 총 결산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